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00제로 80점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2교시 3교과 지역사회 복지론을 다룰 시간입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행정론과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은 교집합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 문제 15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지역사회가 나와 있죠.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리적 지역사회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같은 물리적, 지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사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를 넘어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는 우리가 가족사회도 있고 마을, 또 계급사회도 있고 또 직업사회도 있고 또는 뭐 회사도 역시 하나의 사회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또 그런 회사나 정당이나 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가 되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이건 맞는 거죠. 지리적 개념은 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를 한다. 거기 보면 지리적 개념은 사회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심리 사회적 동질성, 사회 문화적인 것은 외적 환경적 측면만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구성원의 내면적 심리적 동질성과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사회 문화적 동질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리적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정은 사회 문화적, 너무 환경적 측면에 치중된 동질성인 것이고, 지리적 개념에는 심리 사회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받습니다. 트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쿨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그리고 주륙젠과 같은 경우는 유기적 사회와 기계적 사회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연대사회와 유기적 연대사회라는 것은 주륙행이지만 트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그리고 쿨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썸너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시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죠. 이건 법제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념입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으로 본다면 그러면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중남미계 이런 식으로 인구 구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입니다. 상부상조 기준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 제도가 주로 담당하는 사회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함정은 아주 교묘하게 2번에 있었네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만이 아니라 로스가 되겠습니다. 로스. 장애인 부모에는 기능적 지역사회죠. 교통, 통신 발달로 과거에 비해 기능적 지역사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자꾸 늘어가고 있죠. 요즘에는 연애 같은 만남이 자꾸 줄어들음으로써, 그다음에 산업화 이후 이익사회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지역사회의 기능은, 자,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 제도와 기능을 길버트와 스펙트는 다양한 제도와 그에 따른 주된 기능을 연결시켰는데, 정치제도는 주로 사회통제 기능을, 경제제도는 주로 경제 기능을, 가족제도는 주로 사유화 기능을, 종교제도는 서구식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통합 기능을, 복지제도는 주로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찰과 사법권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순응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통제 기능이 되겠는데 주로 정치제도가 이끌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서비스 문제로 곧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자, 159페이지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한다. 자, 1번이 아주 우리가 지역복지 열정에 언제나 다루는 거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도 전문가의 영역으로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간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 중에 하나인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가 이끌어가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전문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마치 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듯이 하는 것이 지역복지 실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문뿐만 아니라 비전문 인력이 개입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 공공, 민간 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 위치에 있다? 아니죠. 상호 보완적 입장에 있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 자,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 역시 먼저 가장 큰 것이 지역성이죠. 지역성. 또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하나로 이끌어가자는 과정에서 연대성 그리고 통합성. 또 그런가 하면은 포괄성.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잡하게 다양한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통합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것이 예방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 소극적 치료후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가능한 한 예방 차원도 강조하다는 것이 오늘날 분위기인데 더욱이나 거기에다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터지고 나면 그 여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이나 집단 사회사업도 예방을 강조하겠지만 특히 지역복지 실천은 특히 예방이 특히나 강조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성, 연대성, 또 통합성,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포괄성도 있지만 예방성도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 생활 권역은 주민 생활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 참가의 장이므로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권역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양하가 물리적, 심리적, 내용까지도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 또는 심리적, 물리적 내용까지 이게 바로 심리사회적이란 말이죠. 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은 장 이래 나와요. 사회참가의 장, 주민생활의 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권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성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워렌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워렌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 그러면은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또 권력의 분산. 다양한 이익 집단의 혼재. 그리고 자율권의 최대한 보장. 제한이 답은 4번이군요. 뭐 적절히 제한돼. 적절이란 말까지는 좋았는데 제한된다. 적절히도 아니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갈등이 최소화되고 협력이 최대화 된다. 답은 뭐 4번이 되겠네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그 외에도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척도,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또 그러면 수평적 체계성. 자, 이런 4가지도 하나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척도 4가지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160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1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7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 8번으로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부적절한 것은 지역사회 문화적 다양성, 배분적 정의, 임파워먼트, 비판의식 취약. 이거 점 하나 가지고 장난했군요. 비판의식, 발전을 위한 비판의식, 발전적 사고로서 비판적 사고로 활용하는 건데 비판의식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식을 더욱더 고양시키다. 지향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것이 되겠죠. 지역복지 실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은 그냥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가 있지만 존스와 디마치의 분류를 가지고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한 그 원칙 14가지를 계속 교재에도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설서에 붙였습니다. 그중에 줄친 것 좀 있지요. 지역사회는 개인과 동일하게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가진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마다 개별적 특성을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돼야 된다. 다 강조하면서 줄쳤죠. 개인과 집단처럼 각 지역사회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서도 다양성은 이거 틀린, 답은 틀린 거군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에도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이 나와 있지요.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한다. 불만을 집약하고 그걸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조직화하는 것은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만을 집약한다. 불만을 집약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능력을 탐색해야 된다. 이건 답은 2번이군요. 지역사회에서 달성하려는 공동 목표와 실천 방법을 수립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한다. 어쨌든 답은 보류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능력을 탐색해야 됩니다. 능력을 탐색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은, 자, 우리가 사회 이념 그러면 어느 경우에나 빠짐이 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화의 이념과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념. 장애인 복지에서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등하고 사회통합을, 그래서 정상화의 이념, 평등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을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기 때문에 주인정신으로서 주민참여의 이념, 네트워크화의 이념.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단일 아니면 하나의 이런 그 기관이나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망을 구축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이념, 네트워크화의 이념, 그리고 탈시설화를 전제로 하는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 실시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주민과 지방자치들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여기는 역시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2번은 정상화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보시기로 하고, 162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16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13번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것이 9번 문제로 나와 있는데 역시 해설에 붙여놨습니다. 자, 드류갱은 사회통합에 대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제시했다. 그렇죠? 페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쿨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썸너는 내집단과 유집단 하는 것처럼 쿨리는 드류갱은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그러면 메인과 같은 사람은 신분사회와 계약사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어요.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주의에 따르면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족 중심의 보호, 지역사회에서 가족 보호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의 발전 안위를 국가의 안녕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 가족이 안정적이야 사회국가도 안정적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가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교되는 것이 국가주의로 국가가 안정적이야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해서 국가 우선주의, 공동체 우선주의인 것을 국가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족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적 형태의 보호와 가장 근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주의에서 비가족적 형태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한다. 그렇습니다. 가족주의에 비해 국가주의는 집단성, 공동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가족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주의. 그래서 집단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해설로 보시고 역시 15번 역시 그냥 해설로 보십시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63페이지 16번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0년대 시작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은 1970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농한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그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었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그 동생 정경환이 새마을 중앙연합회 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정치화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저개발 국가는 한국 따라잡기를 아주 그냥 큰 숙제로 잡고 있는데 한국, 아무런 부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꿈을 지역복지 실천에 잡고 있고 지역복지 실천의 하나의
출발점을 새마을운동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해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7번. 17번도 여러분들이 해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7번 해설로 보시면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2007년부터 4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7, 8, 90, 다음에 11년에 2기, 다음에 15년에 3기가, 지금 현재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1990년대 초 1992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시행은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법제화. 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997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법제화된 거 98년도에 있는데 97년, 98년 좋습니다. 3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자, 보면은 1기 기억번은 2007년.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99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이니까 법제화는 1998년. 자, 번호 찾으셨죠?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셔도 또 역사 문제가 현대사로서 나와 있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의 출발이라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에 출범을 합니다. 보건복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 시범사업은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 또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던 19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1995년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2006년에 2004년에 만들어져서 2년간 시범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그리고 그 시범이 끝나고 2006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2006년에 시행이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 단위로 2012년에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이 시행이 되고, 사회복지사무소는 말씀드렸죠. 2004년에 있습니다. 자, 번호 찾아가 보시고. 다음에 20번 여러분들이 해설로 보시되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21번에 자선조직협회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인보간과의 연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서 시작된 것을 출발점으로 하되 상류층 자본가들이 오늘날 편다면 벌어들인 돈을 사회 환원하되 의미 있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환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선활동의 과학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적 빈곤관에서 도덕적 가말을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추진시킨 것이 적자생존론 사회진화론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가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개인적 빈곤관, 급진적 이데올로기, 사회를 개혁하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리폼을 강조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네트 목타가 주소했다. 옥스퍼드 학생과 교육 청년들이 참여. 이것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조정보다 직접 제공, 같이 살면서 같이 탐구하고 같이 개혁해 나가자고 하는 서비스 직접 제공에 역점을 두는 거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자선조직협회로 물어봤지만 답은 인보관 운동이네요. 1번은 자선조직협회, 2, 3, 4, 5는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22번에 보시면 인보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의 구조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중류층 지식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 레지던스하면서 사회개혁 리폼까지 이끌어가자는 데 초점을 둡니다. 1:1 방문 서비스, 이것은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의 개별 방문 조사를 말합니다.
다음에 여성 노동자 권익 증진 운동을 펼쳤다. 이건 잘 모르겠고, 빈민들과 함께 레지던스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주민들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집단 활동을 강조했다. 뭐 4번, 5번, 1번, 4번, 5번은 알겠지만 여성 노동자 권익 증진 운동을 폈다라는 것도 이것은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 방문 서비스는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의 방문 조사를 말합니다. 다음에 23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양자 비교로 적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 방문을 하였다. 그렇죠? 실태 방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에서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의 방문 조사를 실태 생계비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직자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인보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1884년 토인비호를 하나의 시작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회 방문원,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모태라고 한다. 인보관 운동은 레지던스 리서치를 통해서 결국에 사회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급진적 이데올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보관 운동은 급진주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진화론, 적자생존론의 바탕을 두는 것은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맞으면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념, 그러면 여기 미국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는 사회진화론, 자선조직협회에 관련된, 다음에 급진주의, 인보관 운동에 관련된, 그런가 하면 존 두이에도 제기하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그렇죠? 실용주의. 또 그런가 하면은 거의 자유주의. 자, 이런 것이 바로 지역복지 실천의 하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민권운동은 1960년대 마틴 킹, 루터 킹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1960년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또 사회진화주의, 급진주의, 실용주의, 그냥 그 4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6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